연창군 일기 13번 연산 2년 3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1496년 명홍 7구년 병조판서 성준 호조 참판 이 개념이 아래기를 영안도 감사 영의 아전들은 원액이 처녀인이었는데 허종이 관찰사이었을 때 그 수를 줄여서 400으로 정하고 동류로 보를 만들어 보인이나 호수가 함께 관하에 출력하게 하였는데 장실한 자가 혹 보인이 되고 빈한한 자가 혹 호수가 되며 군적대의 액수 400 외에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역사에 배정하게 되니 반드시 장실한 자를 가려서 아전으로 삼고 빈잔한 자는 각기 그 역사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저 빈잔한 사람은 요역에 고달퍼 살아갈 수가 없어 장차 도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다른 역사에 배정하는 자는 다 장실한 자를 가려서 군사를 정하여 일이 없을 때는 전과 같이 영중에 번을 쓰게 하고 만약 변방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종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액수도 늘지 않고 빈잔한 자도 이산하는 패단이 없을 것이니 두 가지가 다 편이할 듯합니다 하니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신이 북정하였을 때 보니 남도 군사는 비록 장용하다고 불리우는 자일지라도 바람과 추위를 겁내어 손발을 펴지 못하도록 몇 겹으로 두껍게 껴입어도 혹은 죽게 이르는데 본도의 군사는 헛옷을 입고 개가죽을 입어도 기력이 더욱 굳세요. 끝내 한 사람도 얼어 죽는 자가 없으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영안도의 백성은 더욱 마땅히 어루만져서 이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아랫바의 뜻을 정승들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2월 2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정문형이 삼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논하였으나 듣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하가 편안하면 정승을 주의해야 한다 하였거니와 지금 전하는 조종의 태평한 운을 이어받아 수성의 더욱 어려운 기회를 당하셨으니 지금은 정의 정승에 주의하여 영구를 도모하실 때입니다. 신들이 삼가 상고하옵건대 예전에 천하의 정승 노릇한 자는 고요 기로부터 한기 범중엄에 이르기까지 손꼽아 헤아릴만 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황희로부터 허종에 이르기까지 서로 뒤를 이어 정승이 되어 본조 100여 년간의 태평한 정치를 터잡았으며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먼저 정과를 발탁하여 정성으로 삼으시니 진신들이 서로 치하하고 사방에서는 그 풍처를 흠모하며 모두 전하께서 사람을 알아보시는 밝음을 우러르며 태평한 정치를 보존하여 전율에게 빛을 더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어찌 뜻밖의 전하는 열성에서 어진이 대화하시던 중기를 용렬하고 세세한 사람에게 주어 조종의 부끄러움을 끼치시려 하십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정갈 같은 자는 진실로 얻기가 쉽지 않다. 비록 정갈 같지는 못할지라도 만약 과실만 없다면 정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옛날에 왕안석이 정승이 되자 소순 여해가 논쟁하였으나 신종이 듣지 않고 드디어 왕안석을 정승으로 삼으니 흉사한 자들을 끌어들여 써서 정강지화를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안석은 제지와 문장으로 한데 일어났으나 집요하고 편협하여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르렀는데 하물며 정문영은 안석의 제지와 문장이 없으면서 두수의 작은 그릇으로 편협하고 조급함으로 정성을 제수하던 날에 조야가 실망하고 물론이 비등하였으니 마침내 나라를 그르칠 것이었지 안석과 같지 않겠습니까? 속히 파면하시어 조정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선유가 이르기를 임금이 남면하여 정치를 얻었는 데는 그 의중하는 것이 오직 정승이다 하였으니 임금이 정승을 내는 것이 어찌 경홀할 수 있으리까? 신들이 그늘의 아랫일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오직 정승을 내는 그 한 가지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탁로가 창계집에 문구은 것과 윤채가 강상을 무너뜨린 것과 내시가 농건한 따위 일은 비록 대체 관계되는 것 같기는 하나 정승을 내는 것에 비교하여 보면 특히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관이 정승이 되던 날에 경조윤이 추종을 줄이고 곽자이가
음악을 줄이었으며 궁실이 제도상 벗어나는 것을 헐어버린 사람까지 있었으니 대개 삼공은 백료의 표소리요 기관과 법이 힘입어 지켜지는 것이므로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대중이 따라서 착하게 되고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대중이 따라서 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이르기를 오직 대인이라야 임금의 마음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하였으니 대인이 정성이 되어 임금의 마음이 바로잡혀지면 조정이 바르고 백관이 바르고 사방이 바로잡혀서 머나 가까우나 발음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문형을 정성으로 삼는다면 과연 이와 같이 의중할 수 있겠으며 과연 백관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속기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설계하기를 신등은 경제 6전을 삼고하건대 세종 5년 계묘 영락 21년은 12월 5일에 예조가 수교하였는데 예기 제통을 상고하면 제사에 소목이 있는 것은 부자를 구별하는 까닭이라 하였고 춘추 공시 정의에는 부자는 소목을 달리하고 형제는 소목을 같이 한다 하였고 하셨고 또 역대의 고사를 상고하면 진의 묘는 6세에 11실이고 당의 묘는 9세에 11실이고 송의 묘는 9세에 12실이었습니다. 옛 제도에 의하면 공정대왕과 태종 공정대왕 양위는 함께 일세를 하고 실만 다르게 하소서. 이는 조종조의 좋은 법이요 아름다운 뜻으로 다 고려를 참작하고 당시에 맞춰 후세에 끼쳐준 성전이니 대개 성왕께서 진당송의 고사에 준하여 형제가 소목을 같이 하고 일세가 실을 달리하는 제도를 쓰신 것은 진실로 고래에 합치됩니다. 대개 세는 정할 수 있으나 실은 정할 수 없으므로 진당송에서도 세에 따라 실을 늘렸습니다. 지금 문종 세조는 같은 한세이며 친히 다 하지 아니하였사온데 국가의 역대로 이미 시행해 온 제도를 버리고 조정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규례를 어기고서 문종을 익실로 옮겨 모시고 실을 늘리지 않기로 의논드린 것이 옳겠습니까? 향사에는 후하고 박한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문족이 사친의 열에 계신데 익실은 정실이 아니니 사친의 신주를 정실이 아닌데 처하게 하신다면 의리에 온당하겠습니까? 예문의 위배될 뿐 아니라 온 나라 심리 마음 아파할 바입니다. 옛날에 부열이 고종에게 경계하기를 하는 일이 옛것을 스승 삼지 않고서 능히 영세한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국가가 이미 능히 3대의 예를 행하지 못하며 또 진당송의 제도를 본뜨지 않고 근거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후세의 웃음거리가 된다면 거룩한 조정을 위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묘의가 한갓 실을 늘리는 조그마한 폐단 때문에 생각이 대체에 미치지 못하니 그 성상의 효도로 다스리시는 치화에 어떻겠습니까? 신들이 반복하여 참고하옵건대 예조가 아린 것이 매우 대체를 얻었으므로 옛 제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선왕의 성헌에도 틀리지 않사오니 한때의 편견과 역사로 예조의 고금을 참작한 경론을 가벼이 폐기해서는 안 되오니 예조가 아랜 바에 따라서 쓰하니 전교하기를 묘제에 대한 일은 차차 결정짓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봉부부인의 족친 가운데 8사람은 본역으로 환원시켰다. 이렇게 하여도 경들이 다시 장하겠는가 하며 대간이 아뢰기를 봉부부인의 일은 신들이 다시 명수가 외람하고 촌수가 소원한 이유로 논청을 한 것이오며 다소에 있어서는 위의 재량에 따랐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정강지화는 정강은 송험종의 묘호이다. 정강 2년에 금인이 남침하여 험종 및 휘종 등 3천여 명을 사로잡아 갔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5일 개묘 5번째 개사 홍문관직자 표연말 등이 상수하기라.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천하 국가를 가진 이로서 누가 밟고자 하지 않으면 누가 다스리고자 하지 않으리까마는 흔히 어둡고 어지러움에 이르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자용하는 데서 큰
걱정이 일어납니다. 무릇 임금이 깊이 고중궁궐에 있어 당패의 아래에는 이목이 미치지 못하므로 의심이 생기기 쉽고 의심이 속에서 움직이며 시청이 밖에서 현혹되어 온 나라의 신하를 다 의심하게 되며 그 신하를 의심하면 반드시 지용하기에 이르고 지용하면 시비가 혼란하고 춤과 사가 분별되지 않아 거조가 흔히 정당함을 이루며 흔히 그 정당함을 이루면 충직한 신하가 반드시 이치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며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싹 트면 능히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에 따르지 못하고 오직 구변을 써서 신하들을 막아낼 것만을 생각하여 가려 덮기를 오히려 주밀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며 오히려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하므로 귀를 거스리는 논란은 더욱 격렬해지고 자용할 뜻은 더욱 굳어져서 내가 바로 임금인데 능히 신하를 이기지 못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이기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임금이 독단하는 권을 가져서 위엄과 복이 한결같이 자리로부터 나오고 신하가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만 그 미사가 존엄해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을 세울 마음이 있게 되고 권을 세울 마음이 싹 트면 신하가 임금에게 천지의 구분이 있는데 감히 항론하에 이기려고 하느냐고 생각하여 반드시 사나운 위험으로 꺾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한 신하가 있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오직 임금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일삼으면 임금이 바야흐로 그 신하들과 이기기만 힘쓰고 있는 중이므로 자기를 돕는 것을 즐거워하여 그 사냥을 잊고 함께 힘을 아울러 충직을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념과 결탁하여 충직을 바짝하고서 어찌 어둡고 어지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보건대 전하는 그지없이 아름다운 기업을 이어받으시고 크게 유위할 세력을 잡으셨으니 천명을 끼쳐줌이 정이 오늘에 있사온데 옥체가 미령하시어 경연을 오래 폐하시어 공경대부를 적견하지 못하시고 유독 내시들만 거쳐 하심으로 비정이 많고 공의는 시행되지 않으니 선하께서 지용을 좋아하고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시어 이기기만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에 따라 생기실 듯하오매 신들이 이를 두렵게 여기어 삼가 오늘날의 급선물을 다음과 같이 조목으로 아랩니다. 1. 좋아하시는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양사는 말하기를 임금이 마음에 승상하는 것이 있으면 비록 안색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오승이 이 때문에 위치를 옮기고 음양이 이 때문에 도수를 변경한다 하였는데 임금의 마음이 기미한 움직임만 있어도 이처럼 환히 보이고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좋아하는 것을 삼가셔야 함은 분명합니다. 기자는 홍범을 진술하여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였고 공자는 순을 일컬어 묻기를 좋아하고 천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한다 하였고 서경에는 묻기를 좋아하면 넉넉하다 하고 전에 선을 좋아하는 것이 천하에서 제일이다 하였으니 그 좋아함이 없어서는 안됨이 이러하며 전에 사람의 미워함을 좋아하면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친다 하였는데 전국대의 임금은 혹은 신하를 좋아했으나 그 시키는 바는 싸움을 좋아하고 용명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여 마침내 왕도를 행하지 못하였고 한나라 임금은 청정과 무위를 좋아하여 황로의 수레 흐르고 과장하기를 좋아하고 공 세우기를 기뻐하여 끝까지 전쟁만 일삼고 명과 실을 종행하기만 좋아하여 위와 아래가 서로 속였으니 그 좋아함이 있어서는 안됨이 이러합니다. 그러니 임금은 좋아함이 없었어도 아니 되며 좋아함이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니 그 좋아함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대저 임금은 표본이고 신하는 그림자이니 표본이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것이었어 위에서 좋아함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더욱 더하는 법이므로 임금이 순종함을 좋아하면 영신이 나와서 아첨하는 버릇이 이루어지고 희환을 좋아하면 교신이 나와서 기기를 무익한 일이 일어나고 이단을 좋아하면 술사가 나와서 욕의 탄망의 풍습이 생기는 것이니 임금이 좋아하는 것이 조금만 편백됨이 있으면 여러 사가 떼지어 밀려들어 그 술을 팔려고 덤빔으로 마침내는 난망에 이르고 말게 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새로 만백성에게 군림하셨으니 실로 온 나라가 관망하는 때이므로 더욱 좋아하는 것을 삼가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 고든 언론이 많이 미움을 받으니 좋아하시는 것이 장차 순종에 있게 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공과 화살을 때 없이 소집하시니 좋아하는 것이 장차 희환에 있게 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영을 허비하고 능수에 있는 사찰을 철폐하지 않으시니 좋아하는 것이 장차 이단에 있게 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세 가지에서 비록 좋아하신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 기미가 이미 나타났으니 교활하고 사기하는 무리가 반드시 엿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그 기미를 통찰하시고 그 마땅히 좋아할 것을 좋아하시되 저 홍범의 덕을 좋아한다는 것과 대순의 묻기를 좋아한다는 것과 같이 하여 출치의 근원을 맑게 하소서. 이 대신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고갱이 기뻐하면 원수가 흥기하여 백간이 밝아진다 하고 또 원수가 밝으면 고갱이 어지러 모든 일이 편안하다 하였으니 임금과 대신의 사는 마치 원수와 고갱 같아서 원수는 반드시 고갱이 있어야 사람이 되고 임금은 반드시 대신에게 힘입어 나라 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옛날 성왕은 대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를 얻지 못했을 적에는 누구에게 물으랴 누가 때를 순위하려나 하면서 널리 고했으며 이미 얻었으면 의심 없이 임용하였습니다. 순위 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좌우하고자 하거든 내가 돕고 내가 사방에 선력하고자 하거든 너가 하게 하라 하고 또 권면하기를 내가 잘못하면 너가 도와야 하니 너는 면종하지 말라 하였고 고종이 부열에게 이르기를 만약 큰 내를 건너게 되면 너를 써서 주접을 만들 것이며 해가 크게 가물게 되면 너를 써서 장맛비를 만들 것이다 하고 또 권면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주어 내 덕을 도우라 하였고 성왕이 삼공의 관을 명하고 이르기를 태사, 태부, 태보야 이는 곧 삼공이니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고 음령을 섭리하라 하였고 또 권면하기를 너의 관을 공경하여 너의 임금을 도우라 하였으니 그 임금과 그 신하는 뜻이 서로 맞아서 임금은 신하에게 책임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책난하여 가부를 서로 도와서 함께 옹희의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의 삼공은 곧 전하의 고갱이며 백관을 화하게 하여 만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니 마땅히 사람이 아닌데 경솔히 그 자리를 주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 말을 배척하여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늘에 대신이 말씀드려도 따르지 않으시고 혹은 하교하시기를 대신에게는 언책이 없다 하시고 혹은 하교하시기를 정성이 그릇되었다 하시며 받아들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견제까지 가하시니 전하에게는 유독 고요, 기, 직, 설, 이윤, 부열, 주공, 소공이 그 임금에게 고한 경계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대신의 도리는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신이 비록 옛날의 사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전하께서 공경하고 조심하여 화합하고 공손하시는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지금 정승을 낸 것이 중망에 차지 아니하여 조정의 논란이 그치지 않으니 파면해버리기 어려움이 마침 태산을 뽑기와 마찬가지니 어찌 이른바 의심나면 맡기지 말고 맡기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공부를 선임함에 있어 되도록 예모를 가지소서. 3.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어사대를 조정의 기강이니 대의 기강이 바르면 조정이 바르고 조정이 바르면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하였고 진요신은 말하기를 천하가 힘입어서 편안해지는 것은 조정의 기강이고 기강이 힘입어서 세워지는 것은 대간의 풍채다 하였습니다. 무릇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므로 이목이 통하지 않으면 총명을 넓혀서 옹패를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는 상호간에 책망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조서를 내렸거나 주달하여 이미 재가를 얻었을지라도 일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다 속임없이 말하라. 짐은 경을 애자처럼 생각하니 경은 짐을 자부처럼 생각하여 소외가 있으면 반드시 다 말하고 스스로 숨기지 말아야 한다 하여 할 말을 다 한 것 때문이네. 신하를 나무란 적이 없었으며 임금이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면 성하여진다. 말이 너의 마음에 거스리면 반드시 도에서 구하라 하여 간쟁을 받아들이기를 임금에게 바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은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신하가 말을 다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한 가지 창언만 들으면 절을 하고 하나의 선론을 하는 자만 보아도 상을 주었으며 신하는 말을 다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임금이 가난한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하여 혹은 전상의 난간을 잡고 늘어져 부러뜨리고 혹은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렸으며 상소를 18번이나 올리고 간쟁한 자도 있고 100여일 동안 명령을 기다리어 수염과 눈썹이 다 흰 자도 있었습니다. 임금으로서 신하의 말에 절을 하였으니 굽히는 듯 하나 권세가 아랫사람에게로 옮겨진다고 두려워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신하로서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으니 한가한 듯 하나 반드시 이기기만 힘쓴다고 꾸짖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대간에게 대하여 말이 비록 당직하더라도 견책하지 않으시고 일이 비록 당돌하더라도 반드시 용서하시니 그 대우하시는 도를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들으시면 혹 굽히기를 두려워하시고 허물어 들으시면 혹 고치기에 인색하시며 잇따라 여러 번 글을 올려도 경성하지 않으시고 복합하여 엎드려 조정에게 간증하는 것도 예사로 보아 넘기시며 논쟁하기를 절실히 하면 임금을 이기려고 한다 하시고 논집하기를 힘껏 하면 임금이 권위 없다 하시며 녹과 위로 얽어 놓고 해가 가고 달이 지나도록 걸어서 직사가 오래 패하고 규찰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풍처는 떨어지고 기강은 풀리니 매우 조정의 복이 아닙니다. 대저 관을 설치하면 말을 다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실행함을 귀히 여기는 것이온데 만약 관을 설치하고서 말하지 않고 말해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관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한 몸의 소견을 버리시고 여러 사람의 소견을 소견으로 삼으시며 한 몸의 지혜를 버리시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지혜로 삼으시어 스스로 굽히는 마음을 고집하지 마시고 가난한 것을 따르는 아량을 넓히도록 하시며 간직한 의논을 받아들이고 공론의 쾌히 쫓으시어 대간의 풍처를 보존하고 조종의 기강을 세우소서. 4. 형벌을 삼가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죄 있는 자를 치거든 오형을 써야 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심하여 오직 형을 삼가야 한다 하였으니 대개 형이란 하늘이 죄 있는 자를 치는 것이며 임금이 자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디 죄 있는 자에게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죄 없는 자에게 함부로 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용서하면 악을 하는 자를 다스릴 길이 없고 죄가 없는데 죄를 가하면 선을 하는 자가 게을러질 것입니다. 모왕이 강숙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 의형과 의살로서 하며 너의 봉의 의사대로 하지 말라 하였고 목왕이 형정을 훈계하여 이르기를 혹시 옥사의 양쪽 송사 사이에서 자기 집을 살찌게 하지 말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오가의 병편은 관과 반과 내와 화와 내인 것인데 잘 살피라 하였습니다. 옛날의 제왕이 형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토를 천토라 하고 형을 의형이라 하여 법률의 뜻이 그 사이에 유행하되 일호의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여알이 그 공을 해치고 간청이 그 정을 상할까 염려하여 또 5가지 병통을 경계하였으니 참으로 형벌이 중을 얻지 못하면 사람을 권면하고 징계할 바가 없어 손발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자의 전하의 형벌이 잘못 중도를 이르러 허군 정상이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니고 공사도 역시 체계할 것이 아닌데도 형신을 시행하고자 하시고 혹은 죄가 고종에 있고 시중이 모두 자복했는데도 도리어 언유를 가하십니다. 이를테면 윤채, 정진 등은 선왕에게 죄를 얻어 천토를 범했으므로 신자가 모두 분이 여기는 바이며 왕법이 용서하지 않는 바이니 전하께서 사정을 쓰실 수 없사온데 법을 굽혀서 사면하여 천토를 폐하시니 어떻게 그 악을 징치하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형벌을 밝히 삼가시어 사정에 따르지 마시고 집법을 독려하지 마시고 중정에 합하도록 힘쓰소서. 5. 사은을 끊는 것입니다. 기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사로 덮어주는 법이 없고 땅은 사사로 실어주는 법이 없고 해와 달은 사사로 비추어주는 법이 없으니 이 3가지를 받들어 천하에 힘쓴다 하였고 육지는 말하기를 왕자의 도는
평탄하게 지명하여 세 가지 사 없는 것을 받들어 대중을 한결같이 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임금의 덕은 지극히 공정하여 사가 없이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을 따름입니다. 부열이 고종에게 경계하기를 관은 사스러운 측근에게 미치지 않게 하소서 하였고 성왕은 백관에게 훈계하기를 공으로서 사를 없애라 하였고 기자는 무왕에게 고하기를 편필을 없이 하여 왕의 의에 따르며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두지 아니하여 왕의 도의에 따른다 하였으니 장온고는 말하기를 지극한 공은 사사의 친이 없다 하였으니 대개 사라는 한 글자는 제왕으로서 먼저 버려서 통렬히 끊어야 하는 것인데 역대 임금이 혹시 사정에 가리워지는 것은 청리와 부시에 대한 은총이 그 의를 덮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궁금 안에서 간혹 사가 공을 이겨 은총에 절제가 없으시며 내시들이 전행하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근심인데 대하기를 엄하지 않게 하여 제멋대로 아랫제를 용서해 주시고 역마를 타는 것을 허용하셨으며 유모가 교만 방종한 것은 국가의 큰 화근인데 다스리기를 잘하지 못하여 그 먼 족속을 양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도리어 왕후보다 더하며 장혁을 내려주고 오히려 사천까지 차지하게 하여 액정급사의 천한종까지도 여러 계급을 건너뛰어 직을 제수하시니 이 어찌 전하께서 사언을 베푸시며 한결같이 이에 이르르셨습니까? 사람에게 공을 보이셔도 그 패단은 사가 끼어드는 것인데 하물며 사를 보이시매리까? 신들은 공도가 이로부터 끊어질까 걱정됩니다. 주례를 보면 내제의 직이 태제에 속속되었고 제갈 양도 역시 말하기를 궁중과 부중은 모두 일체가 되어지는 것이니 잘하면 올려주고 잘못하면 벌주기를 다름이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옛것을 지키시고 힘써 사언을 끊으시며 무릇 궁금의 일이란 모두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한결같이 공도에 따르소서.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자격으로 경악에 대죄하오니 은혜는 분에 넘치는데 될 것만큼도 보익하지 못하며 구구한 본 마음은 전하께서 과실 없는 데에 서 계시기를 날마다 바라고 있사옵기에 감히 좋은 소견으로 우러러 성청을 번거롭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성령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소에 옥체가 편안하지 못하여 오래 경련을 패한다 하였으니 내가 경련을 패한 것은 실로 병 때문이었는데 비록 병이더라도 굳이 나가게 하려는 것인가? 또 이르기를 간쟁을 싫어한다 하였는데 지금 들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아뢰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인데 만약 굽혀서 따른다면 이는 고난이 대간에게 있는 것이거니와 이렇더라도 굽혀 따르게 하려는 것인가? 또 이르기를 함부로 아뢰는 일을 용서한다 하였으니 김효강은 본디 죄가 없으나 대간이 굳이 청하는 까닭으로 속장 60을 명한 것인데 어찌하여 용서한 것이라고 하는가? 또 이르기를 조공과 화살을 때없이 소집한다 하였으니 그대들이 무슨 들은 바가 있어서 말한 것인가? 또 사정을 둔다 하였으니 그대들에게 유모가 있다면 어찌 사정이 없겠는가? 또 궁금의 일은 모두 대신과 의논하라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음식에 관한 일일지라도 다 의논할 것인가? 또 사찰을 철폐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견성사를 가리켜 한 말일 터이니 이는 내가 창설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비의 명령이신데 그대들이 어찌 이와 같이 말하는가 하였다. 연산분들에게 13권 연산 2년 2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경련 참년 등에 대하여 아뢰다. 올해 경련을 폐하셨다고 한 것은 신들이 전하께서 미령하시더라도 굳이 납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요즘에 미령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경대구를 접견하시지 아니하여 잠옷 과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쟁을 싫어하신다고 한 것은 대간의 지로는 일마다 다 들어주더라도 고난이 옮겨갈 리가 만무한데 그늘에 대간이 아는 것은 한 가지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공과 화살을 소집한다고 한 것은 왕자는 무릇 공작이 있으면 유사에게 맡게 하는 것인데 근자에 들으면 화원과 공장을 간혹 대궐안으로 불러들인다고 하옵기에 신들이 희완의 사단이 열릴까 염려한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찰을 철폐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은 선릉의 곁에 있는 불찰을 지목한 것이며, 사정을 두신다고 한 것은 봉부부인이 일품을 받았으니 은혜와 영광이 이미 지극하므로 지나치게 사언을 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함부로 아린 것을 용서하신다고 한 것은 김효강, 엄용선의 무리가 유사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아뢰었으니 그 죄가 심히 큰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죄가 없다 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궁금의 일은 대신과 의논하시라고 한 것은 주례를 보면 내 죄가 궁금의 일을 맡았으니 의약과 복식 같은 것이다. 다 그 직책이나 태제에 속하게 한 것은 임금의 사를 막으려는 까닭인데 함려 부시의 상벌 같은 일들, 특히 대신과 의논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천자는 사해를 한 집으로 삼고 제후는 한 나라를 한 집으로 삼는 것인데, 후세 임금이 간혹 궁금을 자기 집안 일로 여겨 사정을 쓰고 있으니 이는 나라를 가진 이의 공통된 근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성찰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묘제에 대하여 전교하다. 대간의 차자를 내리며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묘제에 대하여 경들의 말이 역시 그럴듯하나 그때 어찌 확실히 상론하지 않고 공정대왕을 익실로 옮겨 모셨겠는가? 또 지금은 이미 대신과 의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며 대간이 아뢰기를, 종묘의 시를 증설하는 패단은 작고 문종을 익실로 옮겨 모시는 패단은 크며 또 경제의 육전은 조정의 법이며 그 묘제는 반드시 신당 송의 제도를 따랐는데 지금 문종이 사친으로서 익실로 옮겨 모시지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예조가 아린 것은 틀림이 없이 고제를 상고하였을 것이나 대신이 의논드린 바는 편견, 의이니 아마도 고제를 상고하지 못하고 또 경제육전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들이 아린 바를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또 정문영 봉보부인의 일을 옮겨야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정문영의 일과 봉보부인 족친 등의 일은 들을 수 없다. 또 사천의 일은 경들의 말이 본 주인의 청을 듣고서 하는 말 같다 하며 대간이 서게 하기를, 신들은 하교를 듣지 않고 항공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종과 중의인의 분의는 임금과 신하의 분의와 같아서 명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주인을 배반하고 딴 사람에게 가면 나라에서 처단하는 상법이 있는데 이것을 경솔히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온의 족치는 4천이 반수가 넘는데 전하께서 한결같이 아래 바에 따라 양인으로 만들고 포공으로 하여 그 하고 싶은 대로 맡겨두신다면 저들이 누구나 본주인을 선뜻 배반하고 우유온에게 따라 붙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종이 본주인을 배반한 풍습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는 국가의 큰 변고입니다. 신들은 직이 언책에 있으므로 국가의 큰 폐습을 보고서는 의리에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도리어 신들이 본주인의 청을 듣고서 하는 말이라 하시니 신들은 절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성의가 서로 부합하여 소외가 있으면 반드시 주달하여 서로 의심하고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전하 이 하교는 실로 신들을 의심하여 말을 다 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니 신하가 그 임금을 의심하여 할 말을 다 못하고 임금이 그 신하를 의심하여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위아래가 서로 의구하며 정론이 날로 멀어져서 뜻이 쾌하며 정에 치우치는 일이 이르지 못할 것이 없이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 납시어 옛날의 치자를 보시면 반드시 사모하시고 옛날의 난자를 보시면 반드시 경계하시며 간계하고 융고의 거룩한 정치의 뜻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칠함과 안위의 근본은 정성을 잘 두느냐 잘못 두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전하께서 용렬한 사람을 정성으로 삼으시니 이는 옛날의 치자를 사모하면서 그 다스림을 이룩하는 근본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며 옛날의 난자를 경계하면서 그 난을 불러들이는 근원을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대저 사시는 반드시 임금의 일거일동을 적는 것이며 만약 먼저 전하께서 정문영을 정성으로 삼으신 것을 쓰고 이어서 정문영을 용렬하고 세세한 실상을 적는다면 만세의 뒤에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 하겠습니까? 속히 파면하시어 후일의 기롱을 끼치지 마소서.
종묘의 시를 정설하는 제도는 다시 대신에게 수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문형의 일과 법무부인 족친 등의 일은 들을 수 없다. 묘제는 다시 수의하겠다 하고 이어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공중대왕을 익실로 모셔 옮겨 모시는 일은 대개 마지못해 하는 일이다. 지금 그 묘에는 시를 정설할 수 없으므로 이미 대신과 의논하였거니와 문종을 익실로 옮겨 모시는 것도 역시 마지못해 하는 일인데 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니 할 것인지 다시 전번에 수의한 재상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예로부터 임금은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삼공에게 수의하며 일에 크게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삼공에게 묻는 것이므로 참으로 뛰어난 재능과 높은 덕이 있어 사체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능히 갑자기 이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문영은 재주와 식견이 어둡고 약하며 기국이 좁고 고루한데 선하께서 힘써 군의로 배척하시고 굳이 정성의 자리에 두시니 한갓 소인으로서 군자의 자리에 있어 도둑을 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란 일이 날로 빗나가서 위망이 곧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문영의 일은 다시 전번에 수의한 재상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군 연산 2년 3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치정관 김률 등이 외인에 대하여 서게 하다. 이에 앞서 대마도 치정관 김률과 지위관 장정이 서게 하기를 신들이 듣자옵건대 지난번에 본국의 사신이 예조의 서계를 가지고 대마도에 가서 그 도주로 하여금 절하고 받게 하려 하였더니 도인이 말하기를 만약 전하의 서신이라면 본디 절하고 받아야 할 것이나 예조의 서계를 어떻게 절하고 받겠느냐고 하였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사오니 오랑캐라 하여 경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예조의 서계는 여러 사람을 모두 거친 문서가 아니고 한 관원이 서로 통하는 절간이니 고금천하의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조칙이나 제스를 가지고 간 것인데 어찌 해조의 절간만을 가지고서 복명한 사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서계는 오히려 중국 예부의 자문만도 못한데 중국 예부의 자문이 우리나라에 이르더라도 어찌 저라고 받들 이해가 있으며 또 어찌 중국 사신으로서 자문만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조의 절간을 가지고 가대 복명사신이라 이끌고 도주에 절을 하게 하려는 것은 이치에 언난 일입니다. 신이 지난해 권주의 일기를 보건대 도인의 말이 새 도주가 성품이 매우 준엄한 것 같고 행위가 과감하다 하고 도주도 역시 스스로로 말하기를 서계를 절하고 받는 것은 이런 전례가 없는데 지금 종관을 위하여 억지로 행하나 뒷날에 사신이 올 때는 다시 이런 예식을 행하지 않겠다 하였고 이번에 온 특성도 역시 말하기를 전 도주가 죽을 무렵에 도두인에게 이르기를 사자가 성행이 경하고 날카로워서 조선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이 힘써 보자 하여 저보다 못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하니 그 도주와 전 도주에 말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강하고 사나워서 공손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서계를 가지고 가되 도주가 과연 절하지 않으면 처치하기가 실로 어려우며 근데 혹시 절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장차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신들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교수를 가지고 가면 저들이 반드시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체면을 잃지는 아니할 것이며 만약 교수를 내리기가 어렵다면 예조에서 전지를 받아들었다는 것으로서 말을 해도 역시 무방할 줄로 여깁니다. 신들이 고금을 두루 보건대 다른 나라에서 사신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절월이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외국의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오직 여진과 외국분이나 전후의 사신이나 다 절월이 없었으니 이는 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전자의 최부가 표류하여 중국에 당도하자 그곳 변장이 해적으로 의심하여 다투어 죽이려고 했으나 당시에 만약 절월이 있었으면 어찌 의심하였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절월을 주시어 사신의 채무를 온전히 하여 사나운 오랑캐의 마음을 진독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예조에 계하하며 예조가 회개하기를 전번에 대마도에 봉사한 자가 다 본조 서계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자들이 만약 사리를 가지고 말하면 끝내 절하고 받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함이 작지 않으나 그늘의 병조가 야인에게 통요할 적에 전지를 경봉하여야 한다고 칭하였사오니 지금도 역시 이대로 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절호는 팔도의 관찰사 이외에 당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지금 제도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원상 등에게 수의하게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윤호 등의 의논들이기를 예조의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신성사는 의논들이기를 외인에게 서계를 보내는 일은 예조가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예사이오나 지금 도저히 성질이 몹시 강포하여 절하고 받지 않으면 왕명을 욕되게 함이 작지 아니하오니 야인에게 통서하는 데에 따라 왕제를 경봉하여야 한다고 칭하는 것이 편이할 것 같습니다. 또 절월이란 본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이 역에 봉사할 때면 조사 한편 신의를 보이고 한편 위험을 보이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의색임은 의논드리기를 전질한 임금의 말을 부연하는 것이고 장절이란 국가의 위험을 보이는 것이니 왕은에는 절하지 않을 수 없고 국인은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나라 안의 사신의 예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왕명을 존중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사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례가 없을지라도 경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니 지정관이 아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였는데 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전론은 임금이 생살권의 상징으로 관찰사, 병사, 부사, 스사, 유수, 대장, 통제사 등에게 든 절과 부호를 말한다. 절은 수기와 같고 부호는 도끼와 같이 만들었다. 연산군들기 13권 연산 2년 3월 2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윤필상이 야인, 외인에 대한 금지 물품에 대해 의논하다. 야인의 지역에는 본디 철물이 없어 야인들이 서로 경쟁하여 사가려고 하므로 대전에 철물이라 범칭하여 일체 금하였으되 노새는 시우새나 무새가 아니어서 군기를 만들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래 판자를 사죄에 차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외선을 보수하는 판자와 쇠못은 국가에서 지급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지금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철물을 외국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병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종저에서 야인에게 내려주는 안등도 다 구리와 주석을 쓰는 것은 야인의 지역에는 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거니와 외국은 철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전이라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대전의 법은 아마도 오로지 야인 때문에 세운 것 같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드리기를 백은달이 외인에게 판 노새는 시우새나 무새의 예가 아니므로 교수의 형에 차는 것은 중할 것 같사오니 노구나 전자를 판죄에 의가해 처단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그러나 외인에게 지급하는 배의 진물 중에 쇠못은 권경이가 아린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에 철물이라고 범칭하여 구리 주석을 말하지 않았으니 구리 주석은 비록 철물이나 시우새, 무새 같은 예와 다르므로 그 죄에 처하는 것은 당연히 경중이 있어야 하니 금물은 몰래 판죄에 의하여 장일백 도 3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외인이 구하는 배의 판자와 쇠못 등 물건은 비록 많더라도 주어 온 지가 이미 오래이니 만약 부서진 배를 보수한다고 하면서 청하면 굳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갑자기 면포와 미국으로 충당해준다면 반드시 원망을 일으킬 것이오니 아직 전례를 따르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어색하면 의논드리기를 대전에 금제조의 철물이라 범칭하고 그 죄는 금교형에 해당한다 하였사오니 시우새, 무새, 구리, 주석의 유가 모두 철물이나 입법의 본의도 따지지 않고 토산의 유무도 따지지 않고 금제에 해당 여부도 따지지 않고서 다 사형에 찬다는 것은 실로 미안하니 형조의 계품이 마땅합니다. 야인의 지역에는 시우새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조종조에서 사급한 물건은 다 구리 주석을 썼으나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릇 구리 주석은 다 외국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 지리를 자료하면서 그 원천을 금지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아닙니까? 이로 미루어 말하면 노새를 외인에게 판죄는 용서되어야 하며 또 튼튼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는 외인의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나라의 배 판자와 쇠못에 힘 있겠습니까? 까닭없는 염려를 하여 구례를 폐기해서 새 혐의를 일으킬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호의 의논을 따랐다. 안등은 안장에 달려 있어 말을 탈 때 발로 딛는 제구 등자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영필상의 의논드리기를 신이 영안도를 한번 내왕한 일이 없어서 그 형세를 알지 못하오나 영의 아전의 패습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니 본도와 평안도는 특별한 예로 대하여야 하고 다른 도와 한 가지로 보아서는 안 되오니 성준 등이 아랜 바가 사차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성준 이계남이 아린 바에 따라 시행함이 편리합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영안도 군사 아전에 대한 사체를 알지 못하오나 일제의 평안도 관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양도는 대개 같은 처지이거니와 평안 관찰사의 아전은 다 군호인데 부방할 때는 감사가 맡길 만한 자를 선택하여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부방하니 영안도도 역시 이 예에 따라 모두 군호를 만들어서 일이 없으면 영내에 있고 일이 있으면 부방하는 것이 대체 무방하며 반드시 장략을 구분하여 할 영의 굴혈을 만들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본도의 군사는 남도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다 굳세어 추위에 견딤으로 참으로 나라의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존무하는 절목은 병조로 하여금 의의하게 하여 시행하였다 하리까 하였는데 노사신당의 의논에 따랐다. 조화는 여기는 손톱과 어금니 같은 역할을 하여 수화는 모사를 나타낸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외인에게 쇠못을 지급해도 좋은가의 여부를 전일의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의논드리고 영돈영만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의논드려 그 의논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외인은 야인의 예화는 달해서 강철은 바로 그 나라의 토산물인데 어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주는 쇠못으로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시고 도주도 역시 새로 되었는데 만약 세세한 연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헌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하니 명의 어세겸의 의논에 따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승지 송질의 아뢰기라 오늘 무적의 일에 관여된 사람은 형신하니 모두 다른 말이 없었으며 지금은 단지 무적이 그 종과 간통하고 딸을 찔러 죽인 일만을 물을 따름입니다. 일에 관여된 사람들 중에는 무적의 종이 많은데 만약 자복하여 분다면 무적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용이하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율의 종과 주인 사이는 서로 허용하고 숨겨야 한다는 조문이 있사오니 율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묻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위관과 금부당상 및 신의 의사는 모두 무적의 일을 지적해서 묻지 말고 다만 그 의심나는 사단에 따라 끝까지 신문하여 정상을 알아내서 법에 맞도록 처형하면 쾌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대전의 송옥처결한 일의 대중소사에 따라 각기 일환이 있는데 관리들이 고의로 지체하여 원통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배단이 없지 않으니 그무로는 다시 더 신칙하여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외인에게 금지 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다. 예조의 전제하기를 대전 금제조의 주위에 이르기를 두 나라 경계의 포구에서 객관에서 물에 철물을 파는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한 것은 외적에게 무기를 만들도록 되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우세, 무세, 구리, 주석을 나누어 말하지 않고 철물이라고 범칭하였으니 구리, 주석 같은 것은 비록 명색은 철물이지만 무쇠, 시우세의 이유가 아니어서 무기를 만들 수 없으므로 이른바 철물이란 구리 주석을 말하는 것이 아닐 듯하다. 그러므로 조정조에서 야인에게 안등을 내려주는 것도 역시 금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구리 주석은 바로 외국의 토산물이니 국가에서 지금 지류를 자례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그 원천을 금지하여 사형에 처한다면 역시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아닌가. 전일에 논누구와 전자를 야인에게 판자가 있었으나 다만 장 100대에 처했으니 그러므로 구리 주석을 외인 야인에게 몰래 파는 자는 역시 이에 의가하여 처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유인홍 첩의 문초 내용을 의금부가 아래다.
의금부가 유인홍이 그 첫 무적과 상통한 언문 편지와 그 언문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을 탐문하여 문초하여서 아뢰니 왕이 곧 승정원에 내리며 전교하기를. 지금 언문 편지를 보니 인홍이 반드시 교사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바로 불리가 만무하니 비록 형신할지라도 반드시 자복하지 않을 것이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이 사건을 맡은 승지 및 금부 당상이 만약 진상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빨리 추궁하여 진상을 알아내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인홍은 비록 문신이나 그 마음과 행실이 이러하니 어떻게 임금을 섬기랴. 내 생각으로는 인홍은 매우 어지지 못한 자이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그 딸이 찔려 죽었다는 것을 들으면 비록 정실과 동거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의심할 것인데 하면 인홍은 첩을 거느리고 사니 그 가도가 엄하지 못함을 알만함이리까. 딸이 죽었을 적에 자신이 그 고을에 있지 않았으면 본디 놀라고 의심하여 끝까지 죽게 된 연우로 캐스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였으며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치국을 당하게 될 적에는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도 역시 각오하여야 할 것인데 금부 문 밖에 와서 딸이 스스로 목질러 죽은 것이고 내 첩이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인 것은 아니다. 만약 곤장을 맞는다면 아이 벤 첩이 혹시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다 하여 외쳐 말하였으니 신들도 늘 인홍이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업문 편지를 보니 더욱 그 실상을 알겠습니다.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9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당초의 정문영을 정성으로 제수할 적에 신들에게 하이하시며 신들은 맡길만 하다고 아뢰었는데 지금 대간이 논박하여 거의 수개월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그치지 않으니 정문영에 분명히 정성자리를 맡기지 못할 만한 실상이 있는데 신이 미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윤흥은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이 정성에 합당한지 여부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이 여러 조정에서 내리 벼슬하였으나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불가함을 심히 논하여 여러 달을 두고 마지 않는데 만약 혹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물러갈 기약이 없을 것 같사오니 우선 대간의 말을 들어주심이 어떠하리까 하고 어색은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이 여러 조정에 내리 벼슬하여 올해 명칭을 드러냈으니 신은 본디 용렬하여 그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으나 대간이 여러 달을 두고 골정에서 오랫동안 본사의 직무를 폐기하고 있는데 만약 윤호를 얻지 못하면 형세가 중지하지 않을 것 같사오니 우선 그 말을 들어주시어 그 길을 펴도록 하소서. 정문영이 비록 갈리더라도 반드시 영중추 이하로 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성상께서 대우하시는 예가 더해짐이 없는 것이니 거의 두 가지가 다 온전할 것입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은 선대 조정의 구신으로 벼슬을 영임한 지가 오래여나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극동 신전은 의논드리기를 삼공은 소임이 중하나 반드시 제득이 구비한 자를 만나야만 제수한다면 세상에서 누가 능히 그 소임을 감당하리까. 만약 전부 구비한 자를 얻지 못하면 그 다음 가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문영이 여러 조정에서 벼슬을 역임한 50년 동안 현저한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사람의 재주와 인품이 대개는 서로 같아서 그 출중한 자는 예로부터 얻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의 삼공여지다 공보의 그릇다운 사람을 얻어서 중망에 합당한 자이었을 수 있겠습니까? 정문영은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화관을 요직을 내리 지냈사온데 비록 크고 넓은 재주는 없을지라도 또한 문음을 자세하며 인연과 청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록 정문영을 갈지라도 그보다 나은 자는 얻기 어려울 듯하니 삼공의 진태를 경솔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 세좌는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은 기록우신으로 여러 조정에서 벼슬을 역임하였으나 어떤 일에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숙덕 중망한 사람은 진실로 쉬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유순 조익정은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이 여러 조정에서 벼슬을 역임했으나 현장 과실이 없사오니 재상자리에 등용하도록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한데 하물며 제덕이 겸비하여 진실로 인망에 합족한 자는 세상에 흔히 얻기 어려우매리까. 그러나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며 여러 달을 두고 골문을 지키며 입을 모아 논하지
논하에 맞지 않으니 대가는 청론이 있는 곳인데 삼공의 자리에 어찌 논박을 입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서 가는 것이 역시 정문영으로서도 편안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고 박근은 의논들이기를 정성을 내고 정성을 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당초에 대신에게 수의하여 정성을 삼았는데 지금 패할 만한 일이 없는데 또 패한다면 조정의 대체는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한마디 말의 실수나 한 가지 일의 허물을 들어 논하면 어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기를 요구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제왕이 사람 쓰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하고 신종호는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은 물망이 본디 경한데 지금 정성의 자리에 제수되며 대간이 복합하여 그건한지 이미 달이 넘었으니 그 공론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론이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정의 아름다운 처사가 아닙니다. 하고 이 개념은 의논되기를 정문영이 여러 조정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나 과거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정성의 자리에 오르자 대간이 정성에 합당하지 않다 하며 파면하기를 청하지 말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조망에 부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허침은 의논드리기를 삼공은 정족이 되어 임금을 받드는 것이므로 그 소임이 지극히 중요한데 하물며 전하의 첫 정사에 있었으리까 정문영이 비록 과실은 없으나 역시 공망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니 대간의 논박도 이 때문입니다. 그늘의 정성을 낸 일이 한 번만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하지 않고 정문영에게 있어서는 말하니 그것이 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안침은 의논드리기를 정성은 경솔이 두어서도 한이 되며 경솔이 패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의논은 정문영은 이미 현저한 과실이 없으니 마땅히 책성해야 한다 하였으나 대간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복합하며 파면을 청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그 형세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내 반드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작은 뱃설에 임용되었을지라도 한번 대간의 논박을 입으면 반드시 혐의를 품어 안심하고 징후를 보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삼공은 구청의 자리인데 어찌 공의에 배척을 당하고도 버젓이 정성의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또한 정문영은 성질이 강하니 비록 추직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굳이 사퇴하며 나가지 않고 기어이 윤호를 얻고야 말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물은 까닭은 정문영에게 맡길 만한가 맡길만 하지 못한가를 알고자 한 것이니 대신은 공의로서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 지금의 의논을 보니 실정으로 대답하지 않고 대간이 고집한다는 것을 말로 삼으니 이는 나의 물음을 없인 여기고 대간을 두려워한 것이다. 임명할 만한지 여부를 실정으로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정문영을 임명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당초 정성을 논할 때 생각하는 그대로 아래였는데 지금 대간의 논박이 매우 굳세오니 아마도 신의 문견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논드린 것이지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호 신성선 한치영 신준은 의논드리기를 문영이 과거에 일찌감치하여 6조정을 내리 섬겨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정승이 되었으니 조금도 실수한 바가 없으니 임용할 만한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하고 의세겸이 의논드리기를 문영의 사람되면 전일의 아름바와 같이 여러 조정을 내리 섬겼으되 별로 맡기지 못할 만한 허물은 없었으나 대간이 논박하여 마지 않으니 문영이 무슨 낯으로 취직하리까? 가령 취직한다 하더라도 대간만 논집하여 버려두지 않을 뿐 아니라 대체에 온변치 못하니 전일의 의논드린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대저 제주와 덕이 출중한 자는 세상에 흔히 얻을 수 없습니다. 문영이 입주한 지 50여 년에 6조정을 내리 섬기어 비록 출중한 재주는 없었으나 또한 심히 악하다는 소문도 듣지 않았으니 진실로 문음을 힘입어 인연과 요행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 자리를 비워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갈리기로 한다면 그보다 나은 자를 얻어서 대신 하지는 못할 것인데 하물며 삼공의 진터는 경솔이에서는 아니 되매리까. 그러므로 신이 전일에 이런 뜻으로 의기한 것입니다. 하고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문영이 소년 시절부터 명성을 날리어 중외의 직을 역임하였으나 허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나이 60이 되어도 정신이 쇠하지 않고 지위도 일품이 올라서 자망이 역시 높으니 제보에 고를이 있다면 좋게 대신할 만하며 더구나 정성을 내고 파면하는 것 또한 경솔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영이 오래 대간의 저지하는 바가 되어 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어찌 합당하지 못한 사실이 없이 자치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바꾸려 해도 마땅한 사람을 얻기 어렵다면 옛 사람도 역시 말하기를 삼공은 반드시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문영을 정승으로 삼을 적에 대신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니 대신의 의논 또한 공의입니다. 문형은 조정조로부터 내외의 직을 역임하였으나 허물된 일이 없었고 그 마음이 굳세고 고든데 어찌 경술이 정성의 직을 파면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세자는 의논드리기를 옛날의 공보처럼 엄량을 섭리하는 석덕중망한 자를 당세에 구하자면 험히 얻기 어렵습니다. 문형이 비록 석덕은 못되나 전일에 또한 벼슬을 역임하였으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원로 구신을 정승으로 임용하면 무엇이 해로우리까? 하고 윤현선 조익정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사람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신은 진실로 문영이 정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맹자가 이르기를 좌부가 모두 어질다고 할지라도 옳은 것이 아니요 제대부가 모두 어질다고 할지라도 옳은 것이 아니요 나라 사람이 다 어질다고 한 뒤에 살펴보아도 어진 점을 발견하고서야 등용하라 하였으니 만약 중론에 맞지 않으면 역시 임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안침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이미 지나간 행적을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장래의 일에 있어서는 성인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문영은 급제 출신으로 여러 대의 조정을 내리섬기어 내외의 직을 역임하여 그 직에 충실하고 지위가 찬성에 이르렀을 때 과실이 없으니 지난 일로 미루어보면 신으로서는 막혀서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보상의 직을 맡김에 있어 인망에 흡족한 자는 세상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찌 구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문영이 비록 너그러운 도량은 없다 하더라도 자모 한결같은 성인은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정성으로 삼았으면 그대로 맡겨서 책임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그러나 신 혼자만의 속에는 한계가 있으니 대간의 공의를 채택해야 하옵니다 하고 신종호 허침원 의논드리기를 삼공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문영이 공방이 없어서 여론이 돌아가지 않으니 다시 중망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새 정사를 뽑히라소서 하고 이 개남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석덕 중망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자만 없다면 맡길만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재상될 만한 그릇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내는 것은 국가의 대사이오니 예단에 달렸을 뿐입니다. 아니 이 세자의 의논을 따르고 대관을 명사에 의논한 뜻을 알렸다.